그 기록은 사람이 사라지기 전보다 먼저 끊겨 있었다. 1990년대 후반 한 지방 도시에 있던 보육 위탁 시설은 당시 기준으로 평범한 규모였지만 출입 기록과 생활 일지는 정기적으로 작성되는 형태였다. 그러나 특정 가정을 거쳐 입양 대기 상태에 있던 한 여성의 이름은 어느 시점 이후 일지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외부 신고보다 먼저 내부 문서에서 이름이 사라졌다는 점은 당시 조사관에게도 쉽게 설명되지 않았다. 그 시기 전국 여러 지역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위탁에 들어간 미혼모 가정, 시설을 통한 임시보호, 사설 중개인을 통한 해외 입양 절차가 서로 겹쳐 움직이던 시기였다. 행정은 분리돼 있었고 각 기관이 어떤 경로로 기록을 입력했는지조차 확정적으로 맞지 않았다. 본 영상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지역 위탁시설과 외부 중개 과정에서 기록이 먼저 끊긴 뒤 실종으로 이어진 사건을 토대로 구성했다. 공포적 재구성 없이 기록 증언 조사 일지를 기반으로 한 조용한 실사 다큐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야기는 한 미혼모 가정이 위탁 보호를 맡긴 뒤 어린아이가 공식 기록에서 먼저 사라졌던 사건을 중심으로 한다. 가정과 시설 그리고 당시 지역 중개 네트워크 안에서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무엇이 기록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그 공백이 끝내 회복되지 못했는지를 따라간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990년대 중반 한 지방 도시의 외곽에는 작은 공동체처럼 운영되던 위탁 보호시설이 있었다. 당시에는 임시보호소라는 표현이 흔히 사용됐고 미혼모 가정이나 사정이 어려운 집에서 아이를 맡기면 시설이 일정 기간 돌봐주는 방식이었다. 시설은 오래된 기와집 몇 채로 이루어져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아이들이 잠시 머무는 집 정도로 알고 있었다. 건물은 낡았지만 큰 문제 없이 운영된다고 여겨졌다. 이 사건은 그곳에 아이를 맡겼던 한 젊은 여성이 수개월 뒤 다시 아이를 데리러 오면서 시작됐다. 여성은 20살이 간 넘은 나이였고 당시 상황은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이진 못했다. 하지만 아이에 대한 애착은 남아있었고 생활이 조금 나아지면 다시 데려오겠다는 생각으로 임시 위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주변 복지 체계는 지금처럼 촘촘하지 않았고 젊은 미혼모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제한적이었다. 위탁 첫날 시설에서 작성한 기록에는 아이의 이름, 생년월일, 응급연락처, 그리고 어머니의 주소와 서명이 있었다. 문서 자체는 단순했고 어머니는 긴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잠시만 맡기면 된다는 말에 동의서를 썼다고 한다. 그날 이후 몇 주 동안 시설 일지에는 아이의 식사량과 체온 변화, 간단한 생활 내용이 짧게 기록됐고 과거 다른 아이들에 비해 크게 특이한 정황은 보이지 않았다. 젊은 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설로 전화를 걸었다. 그 시기 기록에 따르면 통화 시간은 길지 않았고 대부분 아이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는 내용이었다. 시설 직원들은 문제 없다, 잘 먹고 잔다 정도의 답변을 반복했다.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2달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를 걸었을 때 시설의 답변은 이전과 달랐다고 한다. 이날에 대한 시설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어머니의 진술에는 아이 상태가 잠깐 안 좋았다가 지금은 안정됐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적혀 있다. 그 말은 당시 어머니에게 크게 의심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종종 아이들이 감기를 앓기도 하고 컨디션이 오르내리는 것은 흔한 일이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다시 한 달 뒤쯤 방문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문제가 드러난 것은 그 다음 방문 때였다. 어머니는 그날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시설을 찾았다. 몇 달 만에 아이를 직접 보고
다시 데려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시설 입구에서 그녀를 맞이한 직원들의 태도는 어머니가 예상하던 것과 달랐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듯 잠시 머뭇했고 바로 아이 방으로 안내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시설에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이동하는 소리를 기대했다. 하지만 건물 안은 조용했고 방문을 열어도 그녀가 알아볼 만한 흔적은 없었다. 옷장이 비어 있다거나 이불이 다른 방으로 옮겨져 있다거나 그런 구체적 정황이 명확히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는 직감적으로 아이가 이 방에 없는 시간이 오래됐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어머니가 아이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시설 측은 아이를 며칠 전 다른 의료기관으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당시 직원 진술에 따르면 아이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의사 판단에 따라 외부 치료가 필요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병원인지 바로 알려주지 않았고 연락처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첫 번째 문제점으로 기록됐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정확한 치료 장소를 알려달라고 반복해서 요청했다. 시설 직원들은 원장이 지금 자리에 없다. 기록을 더 확인해 봐야 한다. 는 말을 번갈아 내놓았다. 이상함을 느낀 어머니는 바로 근처 보건소와 병원 몇 곳을 찾아갔지만 아이 이름으로 접수된 기록은 없었다. 결국 어머니는 시설에 다시 돌아와 경찰 신고 의사를 밝혔다. 그제야 시설 측은 몇 가지 문서를 확인하는 신용을 하더니 아이의 이름이 적힌 내부 일지를 꺼냈는데 그 일지는 여러 장이 비어 있었다. 초기 2달의 기록은 적혀 있었지만 그 이후 날짜의 페이지는 줄만 그어놓고 아무 내용이 없었다. 사건 기록에서 조사관은 이 상황을 일지가 일정 시점 이후 중단된 형태라고 표현했다.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 온 그날 어머니는 아이의 상태나 위치를 어떤 방식으로도 확인하지 못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시설 식당에서 아이가 사용하던 식판이나 이름표 같은 소지품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이 부분은 정확한 증거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어머니가 느낀 직관적 이상 징후 중 하나였다. 경찰 신고는 그날 오후 접수됐다. 당시 담당 경찰은 시설 직원들의 말을 듣고 의료기관으로 옮겼다면 기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지만 조회 결과 어디에도 기록이 없자 시설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경위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시설 내부 문서의 날짜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됐다. 일부 기록은 며칠 전 작성한 것으로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오래됐다는 진술이 이어졌다. 누가 어느 시점에 무엇을 작성했는지 명확히 설명한 사람은 없었다. 초기 경찰 판단은 시설 측의 관리 소홀 혹은 착오 가능성 정도로 정리됐다. 당시에는 시설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할 법적 장치도 부족했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 역시 정교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착오로 보기 어려운 두 번째 정황에서 드러났다. 조사관이 시설 창고 안에서 아이가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옷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 옷은 어머니가 위탁 당일 입혀보냈다고 기록된 것과 일치하는 색과 형태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 옷은 세탁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구겨진 채로 보관돼 있었다. 시설 측은 잠시 보관해둔 것 같다 고만 설명했지만 정확한 사유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 정황은 조사관에게 아이의 이동이 시설이 말한 시점보다 더 앞서 끊겼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즉, 의료기관으로 보냈다는 설명과
물리적으로 맞지 않는 흔적이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 거의 매일 경찰서를 찾았다. 아이의 생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고 시설에서는 계속 기록을 찾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는 말만 반복했다. 그러나 기록은 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조용히 기록 공백의 첫 시점이 언제인지 찾기 시작했다. 여기까지가 사건 개요의 핵심이 되는 초기 흐름이다. 문제는 아이의 마지막 생활 기록이 일지의 줄이 비어있는 지점과 정확히 겹쳐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 공백은 그날 처음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 경찰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아이의 생활 기록이 끊긴 날짜였다. 시설 일지는 달력처럼 날짜가 적혀 있었지만 어떤 날은 짧은 문장이 한 줄 남아 있었고 어떤 날은 아무 내용도 적히지 않은 채 빈칸만 남아 있었다. 조사관은 기록이 중단된 시점이 아이의 상태 이상과 직접 연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기관의 시설 운영 상황부터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 당시 시설은 평일에는 2~3명의 직원이 번갈아 근무했고 주말에는 1명만 남아 아이들을 살피는 체계였다.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은 이전에도 지역 행정에서 몇 차례 나왔지만 단순 경고에 그쳤고 운영 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 시설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아이들이 많지 않아 큰 문제 없이 관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한 직원이 넓은 공간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날도 있었다. 경찰이 확보한 당시 직원들의 진술에는 작은 차이들이 존재했다. 누군가는 아이는 평소와 다르게 식사량이 줄었다고 했고 또 다른 직원은 아이의 상태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고 말했다. 진술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은 어머니가 느꼈던 불안과 시설의 설명 사이에 더 큰 간격을 만들어냈다. 특히 기록이 끊긴 시점 전후의 생활을 묻자 어떤 직원은 그 주에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직원은 분명 며칠 동안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진술 차이는 경찰이 기록 공백의 의미를 더 무겁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다. 누가 어떤 시점에 아이를 돌봤는지조차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관리 체계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당시 시설에는 잠시 보호를 맡긴 아이뿐 아니라 장기간 머무는 아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한 공간에서 생활했으며 직원들은 보통 아이들을 한꺼번에 돌보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즉, 특정 아이에 대한 세부 관찰이 정교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구조였다. 그런 환경에서 아이의 상태가 조금만 변해도 누가 언제 어떤 변화를 먼저 확인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문제는 그렇게 흐릿한 운영 방식이 이번 사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경찰은 시설이 제시한 기록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생활 일지 외에 다른 문서나 증거가 있는지 살펴봤다. 그러나 출입 기록이라고 적힌 장부는 일부 이름이 지워져 있었고 시간대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발견됐다. 시설 측은 작업 중 실수로 잘못 적힌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고 설명했지만 어떤 부분이 실수인지 왜 그렇게 기재됐는지는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아이의 흔적을 찾기 위해 주변 주민들에게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시설 주변에는 작은 농가와 오래된 집 몇 채가 있었으며 오후 시간대에는 주민들이 밭일이나 장을 보러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아이를 직접 본 주민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주민 몇 명은 최근 며칠 동안 시설이 조용했다
증언을 남겼다. 아이들의 울음이나 직원들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적었다는 것이다. 이 증언은 기록 공백 시기와 겹쳐 경찰을 다시 한번 멈춰 서게 만들었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시설 안에 있었던 시간대를 정확히 짚어낼 수 없다면 그 이후의 흐름도 파악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단서가 되는 시간이 일지에서 비어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기록을 처음 확인하던 날을 오랫동안 잊지 못했다고 한다. 종이에 남아있는 빈칸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다. 그 빈칸이 어머니에게는 아이의 하루하루가 지워진 흔적처럼 보였다고 한다. 몇 줄의 설명만 있더라도 아이의 상태를 헤아릴 수 있었겠지만 기록은 그 기회를 완전히 놓치게 했다. 경찰이 다시 직원들을 불러 기록이 왜 비어 있는지 묻자 직원들은 당시 너무 바빴다. 아이들 돌보느라 시간이 없었다. 기록 작성 담당자가 며칠 쉬었다. 등 서로 다른 설명을 내놓았다. 설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분명한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날 이후 경찰은 기록보다 사람의 기억을 중심으로 시간 흐름을 복원하기 시작했다. 비록 기억은 부정확할 수 있지만 적어도 공백이 생긴 이유를 추적하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직원 한 명은 기록이 끊긴 날을 떠올리며 그날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지 않고 잠이 많은 듯 보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다른 직원의 기억과 일치하지 않았다. 또 다른 직원은 그 주에 아이가 외부 진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이 지역 병원을 확인한 결과 해당 이름으로 접수된 기록은 없었다. 기억이 서로 충돌할수록 기록이 갖는 의미는 더 커졌다. 그리고 그 기록은 비어 있었다. 경찰이 시설의 동선을 살피던 중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시설 뒤편 작은 창고에는 아이들이 사용하던 물품이 종종 보관돼 있었는데 그곳에서 어머니가 위탁 첫날 가져다 놓은 미세한 무늬의 담요가 발견됐다. 담요는 접혀 있었고 겉보기에는 특별한 손상이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 동안 사용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직원들에게 왜 담요가 창고에 있었는지 묻자 누구도 확실한 답을 하지 못했다. 어떤 직원은 잠시 치워둔 것 같다고 말했고 다른 직원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담요가 방에서 사라진 시점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이 담요는 어머니에게 중요한 물건이었다. 위탁 첫날 아이가 편히 잠들 수 있도록 직접 가져온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그 담요가 아이가 사라지기 전부터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어머니를 더 큰 충격에 빠뜨렸다. 경찰은 시설 관계자들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기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관리 부실인지 몇 차례 논의했지만 결론을 바로 내리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시설 운영 기록을 전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정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이 단순한 착오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 조사는 확대됐다. 경찰은 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문서를 확보해 순서대로 배열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아이들의 기록에도 날짜가 불규칙하게 적혀 있거나 중복된 페이지가 발견됐다. 이것은 시설 운영 방식 전반에 문제점이 있다는 간접 신호였다. 이 문제들은 사건 해결과는 별개로 행정기관에 따로 전달됐다. 그러나 경찰이 집중한 것은 바로 그 빈 페이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였다. 빈칸이 많을수록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추적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어머니는 경찰과의 면담에서 아이가 잘 웃었고 낯가림이 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부터 위탁 전날 어떻게 잠들었는지까지 세세하게 기억을 나열했다. 그녀의 기억은 시간의 흐름이 분명했다. 하지만 시설의 기록은 그 흐름을 이어줄 만한 정보가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 있었다. 이 대조는 경찰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다. 시간의 흐름을 복원하려면 어머니의 기억과 시설에서 남겨진 마지막 기록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먼저 메워야 했다. 경찰은 그 사이에 존재하는 짧지만 결정적인 공백이 사건의 핵심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공백은 날짜로 보면 며칠뿐이었지만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 경찰은 기록의 공백을 확인한 뒤 시설 내부 구조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건물은 오래된 형태였고 방, 식당, 창고, 사무 공간이 복잡하게 이어져 있었다. 특히 방과 방 사이를 잇는 작은 복도는 직원이 항상 지켜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아이의 이동이 눈에 띄지 않게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 사건 당시 시설은 방마다 4-5명의 아이가 함께 생활했고 개별 침대는 있으나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였다. 직원들은 아이들이 방을 오가거나 마당으로 나가는 일이 흔해 일일이 기록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아이의 마지막 행적을 어디에서도 찾지 못한 이유가 당연하다는 뜻은 아니었다. 경찰은 담요와 옷이 발견된 창고 주변을 더 살폈다. 창고는 작은 철문으로 닫혀 있었고 자물쇠는 오래되어 쉽게 풀리는 상태였다. 내부는 정리된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이 섞여 있었으며 아이들이 사용하던 물건 외에도 오래된 장부나 빈 상자들이 함께 보관돼 있었다. 정돈되지 않은 상태 때문에 담요가 언제 어떤 이유로 그곳에 놓였는지 파악하기 더욱 어려웠다. 시설 관계자 중 한 명은 담요는 세탁하려고 가져다 놓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과 달리 담요는 세탁된 흔적이 없었고 접힌 방향도 일정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채 그대로 쌓여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어머니는 담요를 보자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감정을 그 자리에서 참지 못했다고 한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담요를 손에 쥔 순간 그녀는 아이가 이걸 마지막으로 썼던 게 맞냐? 고 묻고 또 물었다. 그러나 직원들은 정확히 답하지 못했다. 누구도 담요가 언제 사라졌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이것은 담요뿐 아니라 아이가 시설 안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조차 명확한 기록이 없다는 의미였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전 몇 주 동안 시설이 외부 기관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도 살폈다. 당시 위탁 임양 관련 절차는 지금처럼 전산으로 자동 연동되지 않았고 각 기관이 필요한 문서를 따로 보관하거나 직접 이동해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구조는 문서가 누락되거나 정확한 작성자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를 더 쉽게 만들었다. 시설에서 제출한 서류 중 입양 대기 아동 목록에는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 목록의 마지막 수정 날짜는 어머니가 위탁을 맡긴 초기 시점에 가까웠고 그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이 점은 아이의 상태나 이동이 행정체계 어디에서도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즉, 시설 내부에서만 머물렀거나 누군가에 의해
기록되지 않은 방식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경찰은 시설 관계자들이 아이를 어떤 경로로 관리했는지 다시 질문했다. 하지만 직원들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누군가는 아이를 다른 방으로 옮겨 잠시 보호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은 아이가 계속 같은 방에서 생활했다고 말했다. 이런 진술 차이는 실제 운영 체계가 얼마나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줬다. 아이의 침대가 놓여 있던 방은 다른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평범한 방이었다. 어머니도 위탁 첫날 그 방을 직접 봤다. 그러나 어머니가 다시 방문한 날, 그 방의 풍경은 그녀가 기억한 것과 달랐다고 한다. 침대 위치는 비슷했지만 아이의 이름을 붙여두었던 작은 종이는 사라져 있었다. 직원들은 정리하는 과정에서 잠시 떼어낸 것 같다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그 방이 아이의 방이 아니게 된 지 오래된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날 시설 직원들의 동선을 하나씩 정리했다. 당시 직원들은 출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고 교대 시간도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다. 그날 누구와 누가 함께 근무했는지도 각자 기억하는 내용이 달랐다. 이처럼 근무 체계가 불분명하면 어떤 시간대에 어떤 직원이 아이를 확인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경찰은 시설 외부의 가능성도 고려했다. 아이들이 간혹 마당에서 놀다 정문 근처까지 나가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 문을 지나 외부로 나갔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문 주변의 흙바닥이나 발자국 같은 물리적 흔적도 나오지 않았다. 시설 주변 CCTV는 당시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사건 초기 조사를 맡은 경찰은 기록이 없다면 결국 사람의 기억에 의존해야 한다 고 말했지만, 기억 또한 서로 다르게 남아 있었다. 기록은 중단돼 있었고 기억은 서로 멀어져 있었다. 이 두 가지 사이의 간극이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경찰은 그날 저녁 시설 직원 전원을 상대로 정식 진술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직원들은 서로 확인되지 않는 설명을 반복했다. 누구도 아이의 상태가 이상했던 시점,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 아이의 생활 변화 등 중요한 정보에서 일치된 답을 주지 못했다. 진술이 엇갈릴수록 기록이 갖는 중요성은 더 커졌다. 그러나 아이의 생활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기록은 비어 있었다. 그 빈칸이 왜 생겼는지, 누가 그 기록을 쓰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며칠 동안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본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듯 차례로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 말문을 열고 싶어하는 눈빛도 있었지만 결국 아무도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시점을 확신 있게 말하지 못했다. 이 장면은 경찰 진술서에 직원들이 서로 다른 기억을 제시함 이라는 문장으로 기록됐다. 경찰은 시설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살펴보았다. 시설의 식당, 아이들이 낮잠을 자던 방, 작은 마당, 비품 보관실, 모든 공간을 확인했지만 아이의 흔적은 담요와 옷 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식당 벽에 걸린 칠판에는 아이들의 식사 시간표가 적혀 있었는데 그 시간표 역시 며칠 전 것으로 보였다. 누가 마지막으로 수정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식사량 기록 또한 어느 날 갑자기 줄어든 듯 보였고 그 뒤에는 더 이상 기록이 없었다. 이런 세부적인 흔적들은
하나하나만 보면 중대한 단서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아이의 생활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그 흐름이 바로 그 시점에서 멈춰 있었다. 아이의 상태가 나빠졌다는 직원의 말은 있었지만 이를 증명할 의료 기록은 없었다. 의료기관에 데려갔다는 설명도 있었지만 병원에서의 기록은 없었다. 입양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는 말도 나왔지만 그 역시 서류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즉, 여러 설명이 있었지만 어떤 것도 공식 문서와 연결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런 단절을 공백의 시기라고 불렀다. 아이의 상태, 이동, 생활 기록이 며칠 동안 한꺼번에 사라진 시기였다. 이 공백은 사건의 중심이 되었고 어머니에게는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되었다. 그 악명 높은 빈칸들은 종이 위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이가 살아온 시간에서 지워진 조각들이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을 찾는 일은 그 이후 수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게 된다. 어머니는 그날 시설을 나올 때 발걸음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았다. 고 말했다. 아이의 흔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충격이었다. 그 충격은 그 이후 그녀가 수년 동안 이 사건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경찰은 시설 운영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아이의 행방을 찾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끊어진 기록을 하나씩 다시 이어붙이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공백은 단순한 누락으로 보기에는 너무 길고 묵직한 시간이었다. 경찰은 공백의 시기를 확인한 뒤 이 사건을 단순한 관리 소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이의 이름이 사라진 곳이 시설 내부 문서뿐 아니라 외부 행정 기록에서도 동시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다. 당시 지역 행정기관에는 위탁 아동과 관련된 기본 서류가 종이 서류철 형태로 보관되고 있었다. 아이의 이름이 적힌 초기에 작성된 서류는 있었지만 그 이후 추가된 문서나 상태 변화에 대한 보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서류철은 처음 몇 장만 채워져 있고 나머지 페이지는 비어 있었다. 이것은 시설에서 작성하지 않은 기록이 행정기관에도 전달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담당 공무원은 해당 서류를 처음 다시 꺼냈을 때를 기억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누구의 손도 타지 않은 듯 종이는 색이 바랬고 가장자리는 조금씩 말려 있었다. 그는 당시에는 위탁 아동이 많았고 모든 사례를 놓치지 않고 챙기기 어려운 구조였다. 고 말했다. 그러나 그 설명만으로 한 아이의 이름이 어느 시점부터 더 이상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이유를 완전히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젊은 어머니의 사정은 조금 더 복잡했다. 그녀는 도시에서 잠시 일을 하다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가족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채 혼자 출산을 준비했다. 근처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긴 했지만 그 상담은 장기적인 양육 계획을 세워주는 구조라기보다 당장의 출산과 이후 몇 달을 버티는 방법에 집중되어 있었다.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그녀에게 위탁보호시설은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선택지처럼 보였다. 출산 후 몇 주 동안 아이를 직접 돌보던 시기를 지나 그녀는 결국 한 지인의 소개로 해당 시설을 찾게 됐다. 지인은 잠시 맡겼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데려오면 된다고 말했다. 시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주변에 거의 없었다. 그저 어려운 아이들을 받아주는 곳이라는 막연한 이미지가 그녀의 선택을 지지해줬다. 위탁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 어머니는 서류를 꼼꼼히 읽을 여유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직원은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었고 그녀는 거의 자동적으로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서명을 했다. 그날 적힌 글씨는 지금 남아있는 기록에서 가장 또렷한 부분 중 하나다. 종이 위에 쓰인 이름과 서명은 그녀가 아이를 직접 돌보기 어려웠던 시간에 시작을 의미했다. 위탁 후 그녀는 여러 곳에서 일을 옮겨 다니며 생활비를 마련했다. 시설에 전화를 걸 수 있었던 것은 일이 없는 날이거나 잠시 쉬는 시간뿐이었다. 그때마다 아이의 상태를 묻는 질문은 거의 습관처럼 반복됐다. 잘 자나요? 밥은 잘 먹나요? 그리고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비슷했다. 잘 지낸다. 크게 문제 없다. 그녀는 그 말을 믿었다. 믿음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몇 달 뒤 직접 시설을 찾았을 때 그녀는 말과 기록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마주했다. 아이의 이름이 사라진 방, 사용하지 않은 듯 보이는 담요, 빈칸으로 남은 생활 일지. 이 모든 것은 전화 속에서 들었던 안심시키는 말들과 달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머니는 그때 느꼈던 이상한 정적을 여러 번 언급했다. 시설 입구에 들어설 때 아이들의 목소리나 발걸음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는 점, 직원들이 서로 눈을 맞추지 않고 짧은 말만 주고받았다는 점, 이 세세한 기억들은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말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인상을 남겼다. 경찰은 시설만 확인해서는 사건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당시 주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위탁 입양 중개자들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기 시작했다. 1980만 2000년대 사이 몇몇 지역에서는 공식 기관과 개인 중개자, 해외 입양을 연결하는 창구가 서로 겹치는 구조가 존재했다. 문서상으로는 시설을 통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 연락망을 통해 다른 경로로 아이가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아이의 해외 이동 기록이나 다른 도시로의 전출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출생 신고는 되어 있었고 초기 진료 기록도 남아 있었지만 그 이후 아이가 어느 주소로 이동했는지, 어느 기관을 통해 옮겨졌는지에 대한 정보는 어느 서류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행정 기록의 흐름은 위탁 이후 몇 달을 지나면서 완전히 끊겼다. 주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가정도 있었다. 다른 미혼모 한 사람은 그보다 몇 년 앞서 다른 시설에 아이를 맡겼다가 이후 입양 절차로 이어진 사례를 말해주었다. 그녀의 경우 입양이 진행되는 동안 연락이 끊겼고 나중에서야 해외로 나갔다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했다. 그 사례 역시 모든 과정이 명확하게 문서로 남지는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은 당시 구조가 얼마나 불투명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입양이든 이동이든 어떤 형태의 흔적도 나오지 않았다. 아이의 이름은 위탁 초기 며칠을 지나 생활 일지에 몇 차례 등장한 뒤 어느 날을 기점으로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다. 그 이후 어떤 문서에도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이 사건의 특성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경찰은 이름이 사라진 그 시점을
중심에 두고 조사를 이어갔다. 누가 그 무렵 근무했는지, 시설에 외부 방문자는 있었는지,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은 없는지, 이 모든 요소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기 시작했다. 기록은 비어 있었지만 사람들의 움직임을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혀갔다. 어머니의 일상도 조사 과정에서 함께 정리됐다. 그녀가 어느 날 어떤 시간에 어디에서 일했는지, 시설에 전화를 건 시간은 언제였는지, 당시 주변에서 또 다른 도움을 요청했는지. 그녀의 하루는 짧게 끊어지는 단문처럼 기록됐지만 그 속에는 아이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꾸준히 반복되고 있었다. 어머니는 이 정도 기간이면 이제는 데려와도 괜찮겠다 는 마음으로 시설 방문 날짜를 잡았다고 말했다. 그날을 앞두고 작은 옷가지를 하나둘 사 모은 아이와 함께 살 방을 거칠게나마 정리한 과정도 조사 기록에 남았다. 그 준비 과정은 그녀가 이 선택을 단순한 충동이 아닌 여러 번 생각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날 시설에서 마주한 것은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비어있는 방과 비어있는 기록이었다. 사건 초기 경찰 내부에서는 실종 신고 접수 시기를 두고 짧은 논의가 있었다. 실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아이의 나이, 시설의 설명이 모순된 점, 행정 기록의 공백 등을 고려해 비교적 빠른 시점부터 실종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당시 담당 수사관은 보고서에 기록의 불일치와 공백이 사건 접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됨이라고 적었다. 누군가의 목격 진술이나 명확한 사건 현장이 아니라 문서 위의 빈칸과 설명되지 않는 시간대가 사건을 공식화한 셈이었다. 하지만 그 공백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여전히 없었다. 시설은 관리상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기록을 누락하거나 무언가를 숨긴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어머니는 설명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아이의 흔적을 지워버린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경찰은 그 사이에서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추정해야 하는 부분을 구분하려 했다. 조사 초반의 시간은 이렇게 서로 다른 진술과 비어있는 기록 사이를 오가는 과정으로 채워졌다. 종이 위에 남은 글씨,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담요, 입구를 드나들던 사람들의 흐릿한 기억.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모여 사건의 외곽을 그리기 시작했다. 직접적인 장면이나 결정적인 한 줄의 문장은 없었지만 그 작은 요소들이 조용히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이의 생활이 끊어진 어느 시점, 그리고 그날을 둘러싼 사람들의 움직임. 조사는 그 지점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모여들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와 경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이 사건이 얼마나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채 남게 될지 알지 못했다. 다만 분명했던 것은 어느 날을 경계로 한 아이의 시간이 기록에서 먼저 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사라진 시간을 따라가기 위한 시도는 조용히 하지만 더 치밀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시설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하루를 보냈다. 아이들은 오전에 간단한 활동을 하고 낮잠 시간에는 방마다 고르게 흩어져 있었다. 직원들은 돌아가며 청소를 하고 식사 준비와 필요한 장부 정리를 했다. 겉으로는 평온한 하루였지만
그날 이후 남겨진 기록과 진술을 보면 여러 작은 단서가 그날을 기준으로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경찰은 당시 근무표를 기준으로 누가 어떤 시간에 시설에 있었는지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정리하려 했다. 근무표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았고 교대가 실제로 그 시간에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직원들은 보통 일을 마친 뒤 퇴근했다고 진술했지만 몇몇 진술은 그날의 퇴근 시간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었다. 사건 당일 오전 시설의 문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열렸다고 한다. 한 직원은 그날따라 출근이 다소 지연됐다고 말했고, 다른 직원은 원래 그 시간대에 문을 열곤 했다고 말했다. 출입문을 연 시간에 대한 기억조차 일치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아침 식사 후 방과 마당 사이를 오가며 놀았다. 어머니가 위탁한 아이는 평소 활발한 편은 아니었지만 직원들 진술로는 그날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직원은 아이가 식사 도중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의 기록에는 식사량이 보통이라고 적혀 있어 둘 중 어느 진술이 더 정확한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경찰은 이 시간대가 사건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아이가 평소와 다르게 움직였다면 그 변화를 먼저 목격했어야 할 사람은 가장 가까운 직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원들 사이의 기억은 시작부터 엇갈리고 있었다. 오전 10시 무렵 한 직원이 아이들을 방으로 불러 정리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때 아이가 따로 불러도 바로 오지 않았다는 진술이 있었다. 하지만 또 다른 직원은 그 시간대에 마당에 나가 있던 아이들은 모두 즉시 방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만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조사관은 이 시점부터 아이의 동선이 흐릿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늘 있던 자리에서 조용히 놀던 아이가 그날따라 조금 늦게 움직였다면 그 자체가 변화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었다. 시설의 점심 준비는 정오 무렵부터 시작됐다. 주방에서 일하던 직원은 그날 점심 반찬을 비교적 단순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방에서 낮잠을 잘 시간이었기 때문에 큰 소음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방 안에서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 작은 움직임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점심 직전 한 직원이 아이를 확인하려고 방에 들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아이가 누워 있었고 약간 졸린 듯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직원은 그 시간대에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 역시 기억이 서로 맞지 않는 지점이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시설은 다시 조용해졌다. 오후 시간은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깨어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한 방씩 들어가 상태를 확인하고 이불을 정리하는 일을 반복했다. 그 과정에서도 아이의 반응에 대한 진술은 서로 달랐다. 어떤 직원은 아이의 상태가 평소와 같았다고 했고, 또 다른 직원은 아이의 움직임이 적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런 작은 진술 차이들이 단순한 기억 오류인지 아니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진술 간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 자체가 경찰에게는 중요한 단서였다. 오후 3시 무렵 시설 문 근처에서 누군가 외부 전화를 받은 기록이 있었다. 전화 내용은 남아있지 않았지만 직원 중 한 명은 그 시간에 짧은 외부 문의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 문의가 아이와 관련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시간 이후 아이에 대한 직원들의 기억은 더 혼란스러워졌다. 직원들이 어떤 시간대에 어떤 아이를 확인했는지 정확히 말할 수 없게 된 지점이 바로 이 무렵이었기 때문이다. 시설의 규칙상 아이들은 오후 4시 이후 한 차례 간식을 먹고 마당에서 잠시 시간을 보낸 뒤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마당으로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어머니가 맡긴 아이를 이 시간대에 보았다는 직원은 존재하지 않았다. 한 직원은 아이가 그날 마당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직원은 본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확인되지 않은 기억은 오히려 혼란을 키웠다. 경찰은 이 시간대가 아이의 이동이 실제로 멈춘 시점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고려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시간 무엇을 했는지 100% 확신할 수는 없었다. 오후가 저물 무렵 시설은 다시 정리되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씻기고 저녁을 준비하는 일과가 이어졌다. 그러나 사건 이후 확보된 생활 일지는 이 구간이 완전한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이전 페이지에 비해 글씨가 갑자기 끊겨 있었고 그날 저녁의 기록은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았다. 직원들은 그 이유에 대해 정리가 바빴다. 아이들 상태를 보느라 작성하지 못했다. 라고 말했지만 그 설명만으로는 왜 그날에 한해 기록이 완전히 비어 있었는지 설명하기 어려웠다. 경찰은 저녁 시간 이후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직원 교대 시간과 당일 근무자들의 이동을 다시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직원 한 명이 그날 퇴근 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해가 질 무렵 나간 것 같다고만 말했다. 정확한 나가는 시각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이후의 내부 상황을 순서대로 재구성하기 어렵다.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기억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답은 아마도 오후 무렵이었다. 정도로만 일치했다. 그 오후가 정확히 어느 때인지는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오후 7시 이후 시설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아이들이 잠들고 직원 한 명이 남아 밤 근무를 맡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근무를 했다는 직원의 진술은 불확실했다. 그는 아이들을 대체로 확인했지만 특정 아이의 유무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밤 시간대의 공백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했다. 생활 일지는 오후 이후 기록이 없었고 직원들은 누가 어떤 아이를 확인했는지 말이 엇갈렸다. 이 공백이 하루를 넘어 며칠간 이어졌다는 점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공백 속에서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시설 내부의 동선은 더 좁아지고 단순해졌다. 아이들이 모두 잠들고 나면 야간 근무자는 주로 사무실과 방 사이를 오가며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사건 당시 누가 정확히 그 일을 했는지는 조사 과정에서 끝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진술에 따르면 그날 밤 근무자는 한 명이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기록이나 메모는 존재하지 않고 어떤 시간대에 어떤 방을 확인했는지는 그의 기억에만 의존해야 했다. 그는 아이들이 모두 잠들어 있었고 특별한 이상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두 확인했다는 말이 실제로 모든 방을 둘러본 것인지
아니면 평소 하던 일과를 떠올린 것인지 조사관조차 판단하기 어려웠다. 밤 근무자가 기억하는 시간 흐름은 정확한 시각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나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없었다. 평소보다 조용했다 같은 느낌 중심의 묘사에 가까웠다. 이런 유형의 기억은 정확한 사건 재구성에 한계가 있었고 경찰은 시간대별 움직임을 그려 넣기가 쉽지 않았다. 그날 밤 시설의 전등은 평소처럼 대부분 꺼졌다. 사무실과 입구 근처만 불이 켜졌고 아이들이 있는 방은 작은 취침등만 남았다고 한다. 취침등 아래에서는 아이의 움직임이 작게라도 보였을 텐데 그 작은 변화를 누가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밤 근무자의 진술은 여러 차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떤 질문에서는 그날 아이들이 모두 방 안에 있었다고 했지만 다른 질문에서는 확인한 방이 몇 곳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직원 교대 상황도 불확실했다. 당초 제출된 근무표에는 밤 근무자가 한 명으로 적혀 있었지만 직원 중 한 명은 그날 저녁에 다른 직원이 잠시 들렀다고 말했고 또 다른 직원은 그 기록이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밤 시간대의 흐름을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그 시간대를 확인되지 않는 공백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그 공백이 바로 아이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었다. 다음 날 새벽 시설 내부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한다. 아침 근무자가 출근했을 때 문은 잠겨 있었고 야간 근무자가 문을 열어주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 출근 시간이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또다시 진술마다 차이가 났다. 어떤 사람은 6시 조금 넘어서 도착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은 7시가 가까웠다고 말했다. 아침 근무자는 그날 아침 특별히 조용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대부분 늦잠을 자는 듯 보였고 방 안을 확인하러 들어갔을 때 몇몇 아이들은 누워 있었지만 모두가 동시에 깨어 있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어머니가 맡긴 아이의 마지막 확인 가능 시점이 되었음에도 그의 방이나 침대에 대한 구체적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다른 직원의 진술에서는 그날 아침 아이들의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아이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는 말도 있었다. 그는 이름이 보이지 않자 잠시 다른 방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 말은 아이들이 어느 방에 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관리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이 시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조용한 무심함 속에서 아이가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된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직원은 그날따라 식당의 분위기가 평소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듯 했다고 말했다. 아침을 먹으러 나온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지만 그 속에서 사라진 아이의 자리는 자연스럽게 비어 있었다. 아무도 그 빈자리를 즉시 의식하지 못했다는 점은 조사 기록에서 가장 뼈아픈 부분 중 하나다. 이런 흐름은 문서로 남아있는 사실보다 직원들의 진술 속 단편으로만 존재했다. 종이에 적힌 기록이 없는 시간대에는 더 깊고 두꺼운 공백이 이어져 있었다. 오전 9시 시설은 평소처럼 일과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소규모 활동을 위해 방에서 나와 놀잇감이 놓인 구역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아이 명단을 정리할 때 그날 직원들은 처음으로 특정 아이의 수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깨닫게 되었다.
직원 한 명은 명단의 빈칸을 보고 방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방에도 아이는 없었다. 그는 다른 방으로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전체 방을 한 번 더 확인했지만 그곳에서도 아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때부터 직원들의 얼굴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나타났다는 것이 경찰 기록에 남아있다. 기록은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직원들이 인지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직원들이 이때의 분위기를 설명할 때 공통적으로 한 표현이 있다. 조용했다. 아이 한 명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단순한 착오로 느껴졌지만 몇 분이 지나도 상황이 정리되지 않자 그 조용함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으로 바뀌었다. 아이의 생활 공간을 담당했던 직원은 아이의 침대에 다가갔다고 말했다. 이불은 정리된 듯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특별한 흔적이 없었다고 했다. 이 말은 누군가 그날 새벽 침대를 정리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그대로 잠든 모습이 아무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었다. 어머니가 맡긴 담요가 이미 며칠 전부터 창고에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그 침대가 아이의 침대였는지조차 확신하기 어려운 지점이었다. 직원들은 시설 내부와 마당을 동시에 살폈지만 아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자 그제야 밖으로 나갔을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출입문에는 잠금 장치가 있었고 아이 혼자 힘으로 열기 쉽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직원들은 외부 이동 가능성을 즉시 단정하지는 않았다. 오전 10시 이후 직원들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반응은 없었다. 이름을 부른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진술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경찰은 이 시간대부터 시설 관계자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기록은 없었다. 이 시기 일지는 다른 날과 달리 비어 있었다. 아이의 부재가 처음으로 분명해진 시간대는 오전 11시 전후였던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은 그때서야 전화기를 들고 원장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러나 원장은 그 시간 시설에 있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다. 직원 중 한 명은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연락해보자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잠시가 지나가는 동안 아이의 행적을 추적할 만한 작은 단서들도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다. 경찰 기록에는 이 시간대를 직원들의 인지 지연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아이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음에도 즉각적인 신고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직원들은 아이들이 종종 다른 방에 숨어 놀기도 했다는 평소의 경험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정작 중요한 순간에 선제적 대응을 늦추는 역할을 하게 된 셈이었다. 오전 11시에서 정오 사이 직원들은 시설을 두세 차례 더 돌았다. 방, 창고, 마당, 출입문까지 눈에 띄는 곳을 전부 확인했다고 말했지만 그 과정 또한 정확히 어떤 순서였는지 누가 무엇을 보았는지는 기억에 의존해야 했다. 결국 정오 무렵 직원들은 아이가 시설 내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바로 그 시점부터 사건의 방향은 본격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오가 지나면서 시설 내부는 다시 분주해졌지만 그 움직임은 평소의 일상과는 조금 달랐다. 직원들은 서로 말을 아끼며
각자 방과 주변 공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아이의 이름을 적은 장부나 출입 기록을 다시 펼쳐보았지만 그날 이후 시간대가 모두 비어 있다는 사실은 그때도 변함없었다. 직원 중 한 명은 창고 쪽에서 오래된 서류 상자를 열어보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혹시라도 아이의 이동이나 상태와 관련된 문서가 분실된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나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수년 전 기준으로 이미 효력을 잃은 오래된 점검 보고서뿐이었다. 아이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경찰 기록에는 이 장면이 문서적 단서 부재 확인이라고 적혀 있다. 사건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가 아니라 그 부재 자체가 상황을 설명해주는 자료였다. 한편 마당의 작은 그늘막 아래에서 직원 2명이 짧은 대화를 나눴다는 진술이 있었다. 그들은 아이가 어딘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며 시설 구석구석을 다시 보자고 했지만 그 대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이미 한 차례 돌았던 공간이었고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오 이후 직원들이 남긴 행동에는 평소 업무 패턴과 다른 흐름이 있었다. 사무실 문이 여러 차례 열리고 닫혔고 서랍이 여럿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마당까지 들렸다는 증언도 있었다. 자세한 기록은 없었지만 직원들이 평소보다 훨씬 빈번하게 서류를 확인하거나 전화기를 손에 쥐고 있었다는 분위기가 여러 진술에서 반복되었다. 그 모든 행동은 단 하나의 불확실한 질문에서 비롯되었다.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정보는 이미 그날 오전 이전에 종이와 기억에서 함께 사라져 있었다. 오후 1시가 될 무렵 직원 중 한 명은 근처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그는 혹시 며칠 전 시설 아동 중 한 명이 내원했는지를 문의했다. 하지만 병원은 최근 며칠 동안 시설 아이로 보이는 접수 기록은 없었다고 말했다. 병원 측의 이 대답은 나중에 경찰에게 중요한 근거로 남게 됐다. 직원은 그 전화를 끊은 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한다. 그 시간대에 대해 그는 세밀한 설명을 남기지 않았지만 경찰은 그 침묵 자체가 그날 시설이 느꼈던 불안의 농도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오후 2시를 넘어서자 시설 내부의 시계가 현실보다 더 느리게 흐르는 듯한 기록이 남아있다. 직원들은 여전히 방과 창고를 반복해서 열어보았고 출입문 주변도 확인했다. 문틈이나 바닥에 아이가 지나간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잠금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고 어느 누구도 문을 연 시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오후 3시 직원들은 최초로 원장과의 연락을 다시 시도했다. 이때 남아있는 진술들은 시간 순서가 일정하지 않다. 누군가는 이 시점에서 연락이 닿았다고 말했고 다른 사람은 오후 늦게서야 연락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만큼 시설 내부의 시간 감각이 그날따라 흐릿하게 기억됐다는 의미였다. 원장 역시 정확한 시간대를 밝히지 못했다. 그는 아이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아이가 어딨는지도 확실히 말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의 기억도 직원들과 비슷하게 어디선가 어긋나 있었다. 오후 4시가 가까워질 무렵 직원들은 시설 외부를 한 번 더 둘러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평소 아이들이 잠시 머물곤 하던 마당 뒤편의 좁은 통로, 비품을 쌓아두던 작은 창고, 뒤쪽 언덕으로 이어지는 자갈길 등
여러 지점을 살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아이의 이동 흔적이나 떨어진 물건 같은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마당 한편에서 직원 한 명은 사용된 지 오래된 작은 물통을 들여다보았지만 그 안에도 아이가 다녀갔다는 흔적은 없었다. 조사는 점점 더 보이지 않는 흔적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바뀌어 갔다. 오후 5시가 지나면서 해가 천천히 기울기 시작했다. 시설 내부에 들어온 빛은 점점 길어지고 그늘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사이 직원들은 다시 회의실로 모여 그날 하루 동안 무엇을 했고 어떤 시간대에 각각이 어디에 있었는지 서로 기억을 맞춰보려 했다. 그러나 모아진 이야기들은 서로 이어지지 않았다. 어떤 직원은 아침에 한 번 더 아이를 확인했다고 했고 어떤 직원은 점심 직전에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 두 진술이 어느 것이 정확한지도 판단할 수 없었다. 직원들은 각자 그날을 떠올리려 했지만 시간대는 계속 흐릿하게 흩어졌다. 말을 아끼는 사람도 있었고 자신의 기억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루라는 단위가 누구에게는 짧게 다른 사람에게는 길게 느껴진 듯 기억 속 시간의 길이는 곳곳에서 불규칙하게 흔들렸다. 경찰이 훗날 이 부분을 정리하며 문서에 남긴 문장은 간단했다. 하루의 시간 흐름이 증언마다 다르게 기록되었다. 오후 6시 무렵 직원들은 마침내 아이의 어머니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의견에 같이 도달했다. 그러나 누가 연락을 맡았는지에 대한 진술 역시 일치하지 않았다. 몇몇 직원은 서로에게 연락을 부탁했다고 말했고 어떤 직원은 그때 이미 마음이 급해 통화 내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연락이 아이가 사라진 사실이 처음으로 외부로 전달된 순간이었다는 점이다. 이후 시설은 급하게 다시 전체 방과 공간을 확인했지만 그런 움직임은 모두 이미 아이가 사라진 뒤의 일이었다. 무언가를 찾기에는 너무 늦었고 무언가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기록이 비어 있었다. 그날의 마지막 빛이 시설의 벽에 사라질 무렵 직원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확인을 모두 마쳤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라진 아이의 하루를 어느 한 사람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한 장의 기록에서 사라진 일이 아니라 시설 전체의 하루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버린 결과였다. 직원들은 결국 외부 신고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날 저녁 첫 공식 연락이 들어갔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여러 사람이 진술을 남겼지만 그날의 흐름은 끝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전과 오후, 저녁과 밤 사이의 작은 틈들은 복원하려 할수록 더 벌어지기만 했다. 아이의 하루는 그 틈 사이로 사라졌고 그 틈은 기록으로도 기억으로도 온전히 메워지지 않았다. 시설의 운영 방식은 여러 해에 걸쳐 유지되어 온 관행들로 구성돼 있었다. 문서상으로는 정해진 규칙과 절차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되거나 생략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누가 어떤 기록을 맡았고 어떤 시간대에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그때그때 달라졌고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나 복원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때 가장 크게 드러났다. 시설 주변의 환경 역시 기록의 공백과 무관하지 않았다. 출입문은 바람이 불면 천천히 열렸다 닫히는 구조였고 마당은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밖으로 이어지는 동선이 자연스럽게 흐려져 있었다. 인근 주민들은 시설 부근을 지날 때 아이가 안에서 놀고 있던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시설 특성상 아이들이 외부에 머무는 시간이 짧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사건 직후 아이의 흔적이 시설 밖에서 발견되지 않은 이유를 간접적으로 설명해주는 요소가 되었다. 시설 내부에서의 생활 규율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규칙이 일관되게 운영되지 못한 날도 많았다. 직원 교대는 문서상 시간대로 이루어진 적도 있었지만 누군가 사정이 생기면 다른 직원이 대신 들어오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는 경우가 잦았다. 이 과정은 당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시간을 복원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날에 누가 어디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 특히 조사관들이 주목한 부분은 시설의 일지 구조였다. 일지는 여러 사람이 번갈아 작성하는 방식이었고 문장 스타일이나 필체 차이가 날짜마다 크게 달랐다. 어떤 날은 짧은 단어 하나로 하루가 정리돼 있었고 또 어떤 날은 몇 줄씩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 차이는 누가 그날 근무했는지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에 기록의 밀도나 정확성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사건이 일어난 시기의 기록 공백을 더 분명하게 만들었다. 누군가 그날 기록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그 빈칸이 다른 문서나 다른 직원의 진술로도 대체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를 더욱 깊게 했다. 결국 한 시기의 정보는 그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불완전한 기억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 기억은 서로 맞물리지 않은 채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기만 했다. 시설의 공간 구조 또한 아이의 생활 동선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방과 복도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고 창고와 사무실은 필요에 따라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구조였다. 때때로 아이들이 다른 방으로 이동해 놀았다가 직접 방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특정 시간에 특정 아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하루가 지난 뒤 정확히 짚어내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조사관들은 그 구조적 문제들을 하나씩 검토하면서 공통된 하나의 결론에 다가가기 시작했다. 시설의 운영 방식과 관리 환경은 누군가의 상태 변화를 즉각적으로 포착하고 기록하기에는 너무 느슨했다는 점이었다. 그 느슨함은 사건을 야기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건을 설명하거나 복원하는 과정에서는 지속적인 방해 요소가 되었다. 사건 이후 행정기관과 경찰은 시설 전반의 운영 실태를 다시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기록의 보관 방식이 오래되었고 문서 관리 기준이 담당자마다 다르게 적용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누군가는 보관해야 할 서류를 다른 서류철에 넣어두었고 누군가는 오래된 문서와 새로운 문서를 하나의 파일에 섞어두기도 했다. 이로 인해 어떤 자료가 언제 작성된 것인지 순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런 상태에서 아이가 남긴 기록을 찾는다는 것은 수많은 종이 사이에서 필요한 한 장을 찾아내는 일과 같았다. 그러나 그 한 장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경찰은 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도 함께 분석했다. 마을과 시설 사이에는 작은 언덕과 여러 갈림길이 존재했고 누군가 이동했다면 그 흔적이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지형이었다. 흙이 마르면 바로 굳어 발자국이 오래 남지 않았고 비가 오면 흔적이 순식간에 지워졌다. 그런 지형적 조건은
사건 당일이나 그 직후 아이가 직접 이동했는지를 판단하는데 큰 어려움을 주었다. 주민들의 기억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졌다. 사건이 벌어지던 날 시설 주변을 지났다고 말한 주민은 있었지만 그가 보았다는 모습은 구체적인 단서를 제공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었다. 그는 조용했다. 누가 나오는 걸 본 적은 없다. 라고 말했지만 그 말만으로 아이의 이동이나 시설의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이처럼 구조적 특성과 생활 방식, 지형과 기록의 남김 정도가 모두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건은 하루라는 단위를 기본으로 재구성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경찰이 정리한 자료 안에는 누군가 자신 있게 말한 단정적인 문장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 확인할 수 없다,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 와 같은 형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적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배경을 가장 조용하고 단순한 사실로 보여준다는 데 있었다. 그 배경은 누구의 의도나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오랜 관행과 환경의 겹침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었다. 시설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했지만 그 보호가 기록과 구조의 틀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날도 있었다. 그 틈은 사건이 일어난 뒤 되돌아보려 할 때 가장 어둡고 넓은 공간으로 남았다. 사건을 둘러싼 구조와 환경은 그날 벌어진 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그 일이 어떻게 설명되지 않은 채 남을 수 있었는지를 조용히 보여준다. 조사관들은 기록과 진술, 공간과 구조를 모두 살펴본 뒤 그날의 공백이 누군가의 단일한 행동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차분히 받아들였다. 그것은 여러 작은 요소들이 겹치면서 생긴 긴 틈이었고 그 틈 속에서 하나의 하루가 흐릿하게 사라져 있었다. 조사 과정이 이어질수록 경찰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폭은 어느 지점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좁아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남아있는 문서는 많지 않았고 직원들의 진술은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달라지거나 확신이 사라진 부분도 있었다. 경찰은 그런 변화 자체가 기억의 특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자료라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 사용되던 휴대전화 기록은 현대적인 장비로 분석하기에는 남아있는 정보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었다. 통화나 메시지 흔적은 일부 있었지만 그 정보는 아이가 사라진 시간대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았다. 한 조사관은 남아있는 정보로는 연결의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의견을 남겼다. 그 말은 시간의 공백이 기술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문장이었다. 시설의 출입 기록 역시 운영 방식 특성상 정확한 시간대가 반영되어 있는 문서가 아니었다. 실제로 누가 언제 드나들었는지는 직원의 기억에 의존해야 했고 그 기억은 하루라는 단위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뒤섞여 있었다. 경찰은 그 기억을 하나씩 쌓아 올린 뒤 겹치는 부분을 찾아 가능한 흐름을 정리했지만 중요한 장면 몇 개는 끝내 이어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시설의 구조와 생활 방식, 지형적 환경을 함께 고려하면서 여러 가설을 검토했다. 그러나 그 가설들은 사건의 빈 부분을 설명하려는 시도였을 뿐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 전문가는 가능한 설명은 있지만 설명만으로 사건이 재구성되지는 않는다는 말을 남겼다. 그 말은 사건을 바라보는 모든 이가 느끼던 조용한 한계를 대변했다.
가능성이 논의된 가설 중에는 아이가 새벽 시간에 직원의 시야에서 잠시 벗어났을 가능성, 시설 내 공간 이동 중 기록되지 않은 상황이 있었을 가능성, 그리고 시설 외부로 나갔다고 가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 어떤 가설도 현장에서 확인된 단서를 온전히 설명하지는 못했다. 그 공백은 하루의 일부가 아니라 사건 전체를 가로지르는 일정한 거리처럼 보였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시설 주변 지역을 여러 차례 탐색했다. 흙길과 언덕, 작은 갈림길과 배수로까지 지형적 요소를 모두 확인했지만 실제 이동을 증명할 만한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기록과 환경이 함께 사라져 있는 상황에서 조사는 어느 지점부터는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을 구분하는 일로 바뀌었다. 그 구분선은 서류나 지도를 기준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공간 속에서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어떤 흔적이 처음부터 남지 않았는지 그 차이를 바라보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사건 이후 여러 관계자들이 또 다른 세월을 살아가며 조용히 그날을 떠올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그날 무엇을 더 살폈어야 했는지, 어떤 기록을 남겼더라면 도움이 되었을지 가끔씩 돌아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기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희미해졌다. 전문가들은 기억의 변화가 사건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고 설명했지만 그 변화 자체는 누구의 책임으로 묶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사건이 일어난 뒤 기억은 서류처럼 보관되지 않았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속도로 흩어지고 희미해졌을 뿐이다. 조사는 여러 해가 지나도록 이어졌고 경찰은 새로운 단서가 나타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러나 추가적인 정보가 발견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록과 진술 사이에 놓여있던 조용한 거리감은 더 뚜렷해졌다. 문서와 공간, 진술과 지형, 규칙과 관행, 사건을 둘러싼 모든 요소는 하나의 선으로 이어질 듯 보이다가도 한 지점에서 흐릿하게 끊어졌다. 그 끊어진 지점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사건을 담당했던 한 조사관은 보고서 말미에 짧은 문장을 남겼다. 확인되지 않은 하루는 기록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 문장은 사건의 결론이 아니라 사건이 남긴 형태에 가까웠다. 시간은 지나갔지만 그 하루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고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은 상태로 지금도 조용히 남아있었다. 오늘 우리가 되짚어본 하루는 사라졌다는 표현보다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기록과 기억이 어긋난 자리에는 누군가의 시간이 머물러 있었고 그 시간이 남긴 작은 공백들은 지금도 조용히 이어져 있습니다. 사건은 끝나지 않았고 설명되지 않은 장면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빈자리를 따라 그날의 흐름을 다시 한번 바라본 것뿐입니다. 이 기록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밤의 서사 기록 다큐 시리즈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